얼마 전 73세 이정수님은 40년 넘게 이어온 친구 모임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매월 만나던 동창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사생활을 험담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서로 감정이 상한 채 모임이 끝났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정수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까?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일찍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벗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벗 하나가 나쁜 벗 10보다 낫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지난 10년간 약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많은 관계가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들이 진정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습관 때문에 지치는 만남들을 반복하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면 오늘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친구가 독이 될 수 있는 이유와 진정한 노년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진정한 평화와 자족이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3세 이정수님은 그날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동창 모임이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험담이나 자랑 혹은 불평불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모임 참석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정수님은 그 대신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걷고 벤치에 앉아 차분히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어떤 모임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이라 했습니다. 즉, 참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신과 같은 사람은 공을 세우려 하지 않으며 성인은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충만함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심리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는 70대 노인들의 우울 지수가 과도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보다 평균 3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68세 박철민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주 참석하던 동창회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서로 자녀 자랑이나 경제적 성공담을 늘어놓는 자리가 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그는 이런 모임 참석을 줄이고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나다워요.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내 속도로 살 수 있거든요. 박철민님의 말처럼 내면의 평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우울해질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결핍감이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하는 충만함입니다. 명상이나 산책, 독서와 같은 조용한 활동을 통해 점차 자신과 친해지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얼마나 깊은 평안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했듯이 휴기치인이라 하여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와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내면의 친구와의 동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믿을 만한 동반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노티 세아우톤, 즉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은 쉬기치인이라 하여 자신을 먼저 수양한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성숙시키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철학자 모두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자기 성찰 시간을 충분히 갖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정신건강 지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2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70세 김영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김영희님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며 빈 마음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김영희님 자신도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김영희님은 상담사의 권유로 일기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말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김영희님은 이제 매일 아침 차 한 잔과 함께 일기를 쓰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친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혼자 있으면 답답하고 우울해질 텐데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단순히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처럼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외로움 때문에 억지로 매달리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동반자와 친해지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한 번 맺은 인연을 영원히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치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 하여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무너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물극필반이라 하여 모든 것은 극에 다다르면 반드시 돌아간다는 자연의 순리를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65세 최순자님은 30년 넘게 매주 만나던 절친한 친구와의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둘은 20대 후반 직장 동료로 만나 자녀, 육아부터 시작해 온갖 인생의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사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돌봐주었고 시댁 문제로 힘들 때는 밤새 전화 통화를 하며 위로해 주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자님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여전히 화려한 모임과 과시적인 소비를 즐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친구는 비싼 레스토랑을 고집했고 대화 주제도 누가 더 잘 사는지,
자녀가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와 같은 비교와 자랑이 줄을 이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며 자책도 많이 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잘해보려고 애쓰기도 했고요. 최순자님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원하는 곳에 억지로 따라가기도 하고 관심 없는 이야기에도 맞장구를 쳐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속은 더욱 공허해졌고 집에 돌아와서는 깊은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최순자님은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연이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자연스럽게 놓아주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라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최순자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억지로 예전의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보다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에 감사하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와의 30년도 충분히 아름다운 완성이었던 거죠. 최순자님은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도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편안하게 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원망이 아니라 고마움이 먼저 떠올라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니까요. 최순자님의 말처럼 관계의 끝을 실패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그럼 평생 외롭게 살라는 뜻인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떠나간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마음의 공간도 생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인연도 계절처럼 찾아왔다가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관계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소중한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보내는데 답장이 늦으면 괜히 서운해하거나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하며 혼자 실망하는 일 말입니다. 웃기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대 때문에 더 피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 했습니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성숙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해결책을 찾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남을 탓하고 남에게서 답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보다는 내가 왜 그런 기대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라 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을 배려하라는 뜻을 넘어서 내 기준을 남에게 억지로 적용하지 말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친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기대하거나 얘가 베푼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성현 모두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야말로 괴로움의 근원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른데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재단하는 순간 관계는 무거워지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69세 한명숙님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명숙님은 평생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생일은 물론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주고, 누가 아프면 병문안을 가고,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들도 나에게 똑같이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내 생일이 되면,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명숙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때의 서운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어떤 친구는 한명숙님이 챙겨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내 기준으로 남을 재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한명숙님은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해주지? 라고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었죠. 한명숙님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을 잘 안 하지만 만나면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타입이고, 어떤 친구는 자주 연락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 타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과와 바나나를 놓고 왜 바나나는 사과처럼 빨갛지 않지? 라고 따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도 과일처럼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거더라고요.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훨씬 편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가래, 즉 갈망에서 비롯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도 결국 내 마음속의 갈망이 만들어낸 괴로움인 셈입니다. 물론 그럼 친구들이 날 무시해도 참고 살라는 뜻인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기준이 아닌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작은 관심이나 배려도 더 크게 느껴지고 상대방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명숙님은 이제 친구들과의 만남이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으로 사람들을 만나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각자의 매력들이 새롭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자유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때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나 자신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좋은 친구는 소수여도 충분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소록의 이름이 많을수록, SNS 친구가 많을수록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즐거움을 위한 우정, 그리고 덕을 위한 우정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덕을 위한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도 일지기족이 평생이라 하여 진정한 벗 하나만 있어도 평생을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2세 임기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임기철님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골프 모임, 동창회, 각종 친목회까지 일주일에 3-4번은 사람들을 만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지인들 중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며 병문안을 온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소식을 듣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허탈했어요.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 3명 중에서도 특히 40년 지기 친구 한 분이 매일 병원에 와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내 손을 잡고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우정이구나 싶었어요. 퇴원 후 임기철님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인 모임들을 모두 정리하고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너무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임기철님은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소중한 친구들과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눠요. 예전처럼 시끄럽고 번잡한 자리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임기철님과 그 친구들은 이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말없이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아야 인기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친구 한 명이 가짜 친구 100명보다 낫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은 임기철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양보다는 질, 넓이보다는 깊이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친구가 먼저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축복이죠. 임기철님의 말에서 진정한 우정의 가치가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몇 명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큰 보물인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친구와의 진정성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6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는 성숙도와 가치관이 인간관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성숙해져서 인간관계가 더 편해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각자의 본래 성품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맹자는 호연직이라 하여 올바른 마음을 기르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웅대한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시련을 통해 얻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74세 조미경님의 경험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조미경님은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여러 이웃들과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도 묻고 정보도 나누는 좋은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누군가의 뒷담화가 주된 화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70대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묻고 이웃집 소문을 퍼뜨리는 일을 즐겼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계속 되풀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녀들의 성공을 과시하며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고집스러워지고 편협해지더라고요. 조미경님은 처음에는 그 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기분이 꿀꿀해지고 괜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조미경님은 용기를 내어 그 모임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만난 몇 분과 독서 모임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는 비슷하지만 여전히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같은 70대인데도 마음의 나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모임에서 조미경님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전시회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한 분은 나이가 들수록 배울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오랜 인연을 그렇게 쉽게 끊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미경님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계의 연차보다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년을 알았어도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1년밖에 안 알았어도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성장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미성숙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결국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성숙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독이 될 수 있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족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 자기 자신과의 깊은 동행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관계라는 것, 모든 인연에는 자연스러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타인에 대한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친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관계의 질은 나이가 아닌 성숙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가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만을 선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벗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벗 하나가 나쁜 벗 10보다 낫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도 결국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관계의 가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이고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이며 남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의 인간관계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감과 피로감만 안겨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를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법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한두 명의 법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